영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EBS 올림포스 현대문학 현대시 실전 문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안녕, 휘쌤이야. 자, 두 번째 부분에도 역시 시가 문제 세트가 두 세트가 나오고요. 시는 총 4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현대시는 유치원의 거제도 둔덕골이라는 시고요. 두 번째 현대시는 송수건의 까치밥이라는 시입니다. 자, 두 시 다 웬만큼 나오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제도 둔덕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제도 둔덕골은 팔대로 내려 나의 부조 살으신 곳. 거제도 둔덕골은 실제 유치원 시인의 고향입니다. 나의 부조가 살던 곳 이런 얘기죠. 적은 고란 작다는 얘기지. 다가솟은 산방산 비탈 아래로 몇백 두랄 조약돌 박토를 지켜. 조약돌 많이 나던 박토. 우리 박토라 그러면 그 얇을 박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땅이 그닥 기름지지 않은 곳 이런 곳을 박토라고 불러요. 박토. 자, 마을은 언제나 생겨난 그 외로운 앉음새로 할아버지 살던 집에 손주가 살고 아버지 갔던 밭을 아들네 갈고. 어떻다는 얘기야? 내려온다는 얘기야. 대대손손 이렇게. 마을은 변함없이 내려오죠. 배 짜서 옷 입고 조약 써서 병 고치고. 조약은 밑에 설명했죠. 자, 그리하여 세상은 허구한 세월과 세대가 바뀌고 흘러갔건만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흘러갔지만 사시장천 벚꽃 섰는 뒷산 살피탈 모양 두고두고 행복된 바람이 한 번이나 불어왔던가? 불어왔다는 얘기 안 불어왔다는 얘기야? 안 불어왔다고. 행복된 바람이 불어온 적이 없는 동네라고. 서리법이야. 그런 적이 없었어. 이 동네는 예전부터 바뀐 게 있어 없어? 변화가 없다 이거야. 변화 없는 도농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방도 지금도란 뜻이야. 욕 아니다. 신농적 배틀에 질삼하고. 신농적이면 신농씨는 그 보통 이제 그 중국의 그 고대 전설상의 제왕을 신농씨라고 하거든요. 농업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농업 만들었다는 사람인데 그 시절의 배틀에 길쌈하고 있다는 얘기야. 배짜기 하고 있다는 얘기야. 바가지에 밥 먹고 갓난 것 떼불고 톡톡 털며 사는 칠촌 조카 젊은 과수 며느리며 이런 인물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고 산다 이거야. 지금도. 비록 갓 망건은 벗었을 망전. 갓 망건을 벗었다는 얘기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이제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호연한 기풍 속에 새끼 꼬며. 호연한 기풍 아주 있는 아주 풍채 좋다는 얘기죠. 시서와 천하를 논하는 왕고모댁 왕고모부며. 왕고모부 어때요? 아직 옛날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지. 가난뱅이 살림살이 견디다간 뿌리치고 만주로 일본으로 뛰었던 큰집 젊은 종손이며. 종손은 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을 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끝내 이들 어떤 사람들 이들이죠. 손발이 장기처럼 닳도록 여기 살아. 마지막 누에가 고치되듯 애석도 모르고. 애석하다 슬프다 이런 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살아생전 날 새고 다니던 반머리 부조의 맷가에 부조처럼 한결같이 묻히리니. 이들은 다 어디에? 거기에 그대로 묻혀. 다 그대로. 그 조상들처럼 힘들게 살다가 이런저런 삶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인생 군상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냥 그대로 묻힐 거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얘기하고 나서요. 나도 감탄사 나오고. 나이 부록에 가까웠거늘. 부록 마이 마흔에 가까웠다는 얘기의 마흔. 슬플 줄도 모르는 이 골짜기 부조의 하늘로 돌아와 일출이경하고 어질게 살다 죽으리. 어쩌겠다는 거야. 나도 어질게 살다 죽겠다고. 이게 화자의 소망이 되겠죠. 주제입니다. 둔덕골, 거제도 둔덕골 고향이에요.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과 함께 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인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부자였어요, 집안. 자, 두 번째 시, 송수건 시인의 까치밥을 좀 볼까요? 이 시는 조금 쉬울 거예요, 까치밥. 이건 뭐 까치밥이 뭔지 아나요, 근데? 잘 모르죠. 가을에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나면 그 감에 그게 남죠. 저기 뭐야 저 높은 데 있는 감들 몇 개를 일부러 따지 않고 남겨둬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겨울에 까치들 먹을 거 없을 때 거기 와서 그거 파먹는다고. 그거라도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에게 하는 배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즘 생각해 보면 네, 요즘 뭐 까치가 과일 좋아해요. 자, 봅시다.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서울 조카아이들. 청자야, 청자.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애들이야?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몰라요. 철없지. 이 고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에겐 고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고향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 고향은 어머니 같은 거라니까. 그리운 곳. 어. 자,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까치밥 따고 있는 서울 조카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 까치밥 따지 마라. 라고 시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이 겨울 하늘에 뭐도 있어야 돼? 플러스 까치밥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 상태가 돼? 허전하다 이거지.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에도 힘들 때야. 힘들 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까치 길을 내어주는 그것 뭐예요? 까치밥. 따뜻한 등불이었어. 누구에게? 까치밥은 이런 거 구조화 다시 되시죠? 날짐승에게 뭐였다? 등불이었다. 이 등불은 심지어 원관념이 아니죠. 보조관념이에요. 비유야. 철없는 조카애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주 걸어놓고 이 죽은 집신을 다닙니다.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할아버지 얘기가 났을까? 이 집신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만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뭐 했다는 얘기야. 배려, 배려. 여기 까치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배려. 날짐승을 배려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도 뭐 하는 거야? 집신 몇 주 걸어놓고 가셨잖아. 이 할아버지도. 역시 배려. 배려의 아이콘. 자,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길보시라 그러면 갈 때 이제 쓰는 집신입니다. 한밤중 동네에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두만강 국경을 넘었다고요. 이 집신이 아버지가 독립운동할 때 도움이 되기도 했나 보네요. 독립운동인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랬다는 얘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입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처음에 나왔던 등불의 이미지를 마지막에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는 이 아이들은 바로 뭐가 된 거야? 일종의 까치가 된 거지, 까치. 우리 힘든 우리나라의 그 시간들을 쭉 얘기하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이라고 압축한 거야. 두만강 국경에서 살짝 언급했어. 이 세월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까치밥 몇 개가 저 할아버지도 옛날 조상들도 이랬던 그 까치밥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어쩔 수 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머나먼 길 갈 때 이것들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송수건 시인이 김소월 시인의 뒤를 잇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한의 정서를 다루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죠. 자,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 봅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가와 달리 지우고 나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고조된 정서를 표현한다. 나의 감탄사 있었나? 없는데? 오히려 가에 있었죠? 그쵸? 뒤집힌 거 보이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감탄사는 사용했지만 아이고, 감탄사는 사용했지만 어디에 사용했어요? 가에 사용했죠? 나에 아니고. 그 다음 가와 달리 나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요. 서리적 표현 확인하면 되잖아. 서리적 표현 아느냐? 바로 나에 보이는데? 나에? 그럼 이게 답인가? 그럼 가도 보면 되잖아. 가의 서리적 표현은 있느냐? 가의 서리적 표현은 있다. 보이죠? 이렇게 찾았으면 된 거야. 이렇게 찾았으면 그래요. 서리적 표현 가에도 있으니까 틀렸네요. 달리가. 나와 달리 가는 직유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표현한다. 직유법? 네. 나에 없고 가에 있으면 되겠지. 처럼 같이 듣 있냐 찾기 하면 좋겠다. 자, 여기에는 쭉쭉쭉쭉쭉쭉쭉 가에는 직유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산비탈 뭐냐?
어, 장기처럼. 장기처럼 나오네. 그 다음에, 마지막 누에가 고치되듯. 이런 부분도 나오네. 어우, 야, 씨, 못 찾겠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다. 자, 근데, 나에는 안 나옵니다. 나에서는 직유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4번, 나와 달리 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수미상관이 있었나요? 가에? 다시 가봐요. 나의 수미상관 없죠. 그리고 가도 수미상관은 없습니다. 확인했죠? 그래서 수미상관은 둘 다에 없는 거라서 무조건 틀린 거고. 가나는 모두 명령문을 활용하여 단호한 태도를. 명령문 있는 거 있었나요? 명령문? 못 찾았나요? 말라. 명령이죠? 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모두라고 했지만 나에만 사용했고 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거제도 둔덕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거제도 둔덕골 시적 화자의 고향. 여기서 살던 곳이죠. 자, 2번. 이번에 1번. 동일한 삶의 방식이 지속되는 공간. 동일한 삶의 방식. 그랬죠. 뭐 할아버지 살던 집에도 살고요. 아들 갈던 밭이 아버지 갈던 밭을 아들이 갈고 등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결같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맞는 얘기. 두 번째 누대 여러 세대란 뜻이에요. 가난이 대물림돼요. 가난 얘기했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다소 동떨어져 있는 공간. 세상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랬죠.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 다음 4번 화자가 순박한 삶의 지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 맞는 얘기. 마지막 5번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비옥한 토지와 천혜의 환경이 이런 거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부터 부정적 공간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 3번 나에 드러난 화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오죠? 요건 이제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배 줄일 때에도 정리해 놓고 할까요?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이거는 제가 따로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문제를 풉시다. 자, 기억이 까치밥.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요. 까치밥. 니은이 날짐승. 디귿이 등불. 그 다음 리을이 집신. 할아버지가 삼으셨던 집신. 미음이 길손. 비읍이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지. 배 줄일 때에도 배가 줄일 때에도 자, 기억을 니은에게, 까치밥을 날짐승에게 양보해왔기에 겨울하늘이 허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맞는 얘기네. 자, 할아버지가 집신을 걸어놓고 무덤 속으로 가신 데는 미음, 길손을 위한 마음도 있었다. 그치, 길손 이거 신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미음을 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3번. 니은에게, 어이구, 미안. 자, 3번. 니은에게 길을 내어주는 점과, 길을 내어준다. 미음에게 길보시가 되는 점. 기역과 리을이 디귿의 의미를 짓는. 기역과 리을이 디귿의 의미, 등불의 의미. 그렇지. 까치밥도 등불이었으니까 집신도 등불 되겠네. 기역과 리을에 담긴 우리 마음. 기역, 까치밥과 리을, 등불에 담긴 우리 마음이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을 앞둔 아이들에게 등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기억을 마구 따기 때문에 서울 조카 아이들은 비읍에서 제외된다고요?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지금 왜 제외시켜? 여기 아이들은 똑같은 거야. 이 아이들을 포함하는 거야. 개념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 4번부터 6번까지의 시는 좀 재밌는 시예요. 3번부터 6번까지 첫 번째 시가 정희성 시인의 물구나무 서기라는 시고요. 원래 꼭 이런 시만 쓰시는 분은 아닌데 세상에 대한 비판이 잘 나와 있는 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는 김기택 시인의 사무원이라는 시입니다. 현실 비판 쩔어요. 이런 내용이 되게 잘 적혀 있으니까 잘 봅시다. 예, 이거는 보면 아마 쉽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틀려 있어요, 시가.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뿌리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대.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뒤집혔어요.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입이 열이라도 원래 뭐야?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겠지. 뒤집었어 다. 그러니까 뭐야? 불구나무석이라니까. 듣거라 세상의 왕. 세상의 왕.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야 작업을 하고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돋우고 공작문을 나섰더라. 조국을 위해서요? 피 흘려 철야 작업을 해요? 조국을 위해서?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회가 동하다. 회가 동한다는 게 그 뱃속에 있는 회충이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가 동하다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너무 배불러요? 뒤집혔어요.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입으로 먹는 걸 눈으로 삼켜요? 먹지 못한다는 의미 같은데. 대낮에 코를 버히니 버히다? 오 고대어도 썼네. 배다잖아 이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역시 뒤집혀 있죠.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빵만으로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이것도 역시 일종의 패러디이면서도 어, 비판적 시선이 드러나 있는 거죠. 빵만으로 살 수 없던 그런 세상이란 얘기지. 자,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 봐라 울었더라. 이촌 향도가 살짝 배경에 깔아 있습니다. 이때 고향은 보통 농촌이니까. 못 살고 떠나 논바닥 보이죠? 세상의 원.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수염만 허옇게. 그러니까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민중들의 삶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특히 농촌에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비판이 강렬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삶이 뿌리 뽑혔다는 얘기지. 뿌리 뽑힌 건 삶이거든 삶. 어, 우리 민중들의 삶. 이 삶이 뿌리 뽑혀서 물구나무 서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뒤집혀 있다고. 두 번째 시. 야, 이거 풍자 쩔어요. 보세요.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시적 대상입니다.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그는 누구예요? 제목 있잖아. 제목 괜히 먼저 보는 거 아니야. 사무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여간에서는 서지도 않아. 이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뭐라고 고행이라고 했는데 원래 고행이 무슨 뜻이에요? 종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강렬한 고통을 견디는 게 고행이에요. 근데 누가? 사무원이 이걸 하고 있었대.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바쳤다고 한다. 소박한 도시락이네요. 공양은 원래 보통 스님들이 식사하시는 걸 공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에 고행과 연결되는 분이 있는 거야.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처음으로 목격했대요.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의자가 직립. 의자가 섰다고. 의자가 일어선 것처럼 보였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의자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았다고. 의자랑 다를 게 없었다고. 자, 그는 하루 종일 손익관리대장 손익관리대장이에요. 그 다음 자금수지심경. 예, 자금수지. 예, 돈 받는 거고요. 손익관리하는 거고. 이게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할 때 쓰는 걸 일종의 패러디로 갖다 마치 뭐처럼 불경처럼 보이게 한두 마디 꼰 거예요. 언어 유희야. 자, 속에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 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벨 받아야 되니까 수화기에다가 자금 현황 매출 원가 영업이익 재고 자산 부채 채권 등등을 청하고 구성지게 연부를 했다고 한다. 이게 지금 아니 사무원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의 격리 파트에서 이걸 연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야.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 가늘게 어두운 곳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이 108배는 불교의 수행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8번뇌라 그러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8개의 번뇌를 씻기 위한 일종의 수행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상사들에게 한다고.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하였고 귀가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넣었다고도 한다. 사소한 실수들이죠.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이게 습관이 사고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좌 분립 오랫동안 앉아있고 일어서지 않았다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행인 거예요. 불교의 수행이죠. 그걸 패러디한 거야.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무건으로 일관했으며 무건도 수행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 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안 잘랐으니까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불교에다 빗대고 있는 겁니다.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 없이 스며들었으나 속가는 세속이란 얘기예요.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번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때는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할 때니까 아내에게 다 줘버렸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6이었고 다리 6은 의자 다리 4개, 그 다음 사람 다리 2개 이렇게 해서 6개였다는 얘기지.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 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처형가 생각나지 않아요? 둘은 뇌였고 둘은 어? 어? 아사나를 어때리고 둘은 뇌였고 그러니까 두 개는 누구였냐? 도대체 누구께? 의자 다리냐? 어떻게? 너의 다리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 대한 풍자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어쩌고 있다는 얘기야? 정말 네, 네. 세속적으로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소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은 인간이 하는데 인간이 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 봅시다.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나한테 한 얘기야. 자, 가와 나의 공통점. 자, 두 개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명령형 어미의 사용을 통해 명령형 어미. 일반적으로 뭐뭐라 라거나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듣거라 명령형이죠. 하지만 나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은 가에만 사용됩니다. 공통적이 하지 않아요. 당연히 단호한테도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어둠과 밝음의 대조. 어둠과 밝음의 대조. 어떤 쪽이 어둡고 어떤 쪽이 밝다. 둘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에 그거 있었던 것 같아. 가에 낱말은 반말은 하지만 이건 이건 이거는 이게 밝음과 어둠의 대조는 아니에요. 그런 현실도 심지어 현실의 암울한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현실은 암울해요. 자, 3번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드러내어.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나 나오면 되지. 나 아니고 나가 나오면 되는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고요. 4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영탄적 표현, 감탄사를 사용하는 표현들 얘기하는 거죠. 이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 화자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영탄적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나올 텐데 여긴 있어요. 세상의 원. 여기 세상의 원에 있네. 그런데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5번 동일한 방식으로 종결되는 문장을 반복하여. 뭐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 어조의 일관성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럼 확인합시다.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자, 네. 나섰더라, 삼켰더라, 울었더라, 훔쳤더라, 울었더라, 내렸더라. 보이죠? 동일한 어미의 반복이에요. 자, 했다고 한다, 없었다고 한다, 한다고 한다, 다고 한다, 뭐뭐 한다고 한다, 등등등등등등 계속 반복되는 거죠? 5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 5번 문제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시에서 모순되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풍자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낯익은 대상을 비틀거나 뒤집어서 변형한다든지 이질적, 서로 다른 맥락 속에 배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의심하게 하고 비판적 사유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해 줍니다. 1번 선지. 가에서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은 나무의 이미지는 자연의 섭리를 뒤집었죠. 맞죠? 뒤집었어요. 독자로 하여금 당연하다고 낯설게. 맞네. 두 번째, 가에서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관용적 표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이걸 비틀어 놓음으로써 비판이나 풍자의 여지가 많은 사회적 현실을 환기 불러일으킨다. 잘 알고 있죠?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빵만으로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다는 것은 통용되는 표현.
빵. 우리에게 빵을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식량. 이걸 부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고된 노동이 충분한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의 모습. 빵만으로 살 수 없더라. 쌀이 필요하더라 우리에게. 뭐 이런 거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할 만해요. 자, 사실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할 텐데 이 정도면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틀린 걸 보시면 어디가 틀렸는지 보여요. 4번. 나에서 오랜 음지의 수행은 사무직 노동을 종교적 구도행위라는 이질적 맥락. 그렇잖아. 사무직을 종교라고. 자, 끝없는 노동의 시절이 현대인의 삶을 풍자한 것이다. 역시 또 오답이 5번인가? 나에서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익숙한 판단 기준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익숙한 판단 기준의 의문을 제거했다고요? 그런가? 이거는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의자 다리와 그의 다리 어떤 게 진짜인지 이걸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건 뭐 익숙한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이것도 일단 이상하고요. 가치관의 혼란을 보이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 가치관의 혼란의 문제가 아니야. 노동소외라니까. 노동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아니고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정답은 5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 6번.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또 이거야? 예, 기억부터 미음을 써놓읍시다. 나 안 가고 내가 텍스트에서 보고 써놓을게요. 기억부터 미음. 자, 아이 기대. 자, 기억.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직접 보세요. 기억. 날만 새면 눈앞을 캄캄해져서. 날이 새면 눈앞이 캄캄해진대. 어떻게 됐단 얘기야? 날이 새요. 눈앞이 캄캄해. 역설 맞아요. 날이 새는데 왜 눈앞이 캄캄해?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밤새 이어진 고통으로 인한 고통과 피로를 드러낸 것. 눈앞이 캄캄하잖아. 밤새 일해서 힘들잖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자, 아이 적어놓고 해야 되겠다. 왔다 갔다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야, 니은 봅시다, 니은. 자, 니은. 너무 배불러. 음식만 보면 회가 동한다. 반어 맞죠? 반어잖아. 배부른데 왜 회가 동해? 회가 동하는 건 배고프다는 얘기라니까.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린 상황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이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색채어를 사용하여 색채어 사용한 거 맞아요.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주체에 대한 반감? 잠깐만. 수염만 뿌리를 내린 건 누구야?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주체예요? 설마 그럴 리가. 이거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진짜 아버지인 거지 뭐. 이거는. 자, 리을도 해석하고 갑시다. 리을. 자, 청하고 구성직에 연불했다고 한다. 청각적 이미지. 아이고. 청하고 구성직에 연불했대잖아. 연불. 청하고 구성직에 연불했다고 한다. 청각적 이미지고요. 노동의 과정에서 나는 업무상 대화를 형성한 것이다. 업무상 대화 뭐 자금 현황, 매출 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이런 거 수학에다 했댔잖아. 확인하면 되고요. 마지막 미음.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서 팔다리는 가늘어졌으며 안 움직이니까. 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된 노동의 결과로 발생한 신체상의 변화. 맞겠네. 좀 과장한 거야.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딨어. ET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몸을 안 쓰고 근육을 안 쓰고 이렇게 직장에서 이러고 있다 보면 진짜 이렇게 된대요. 네.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서 이제 배도 나오고 이렇게 볼렁볼렁볼렁 해지는 게 맞겠지. 자, 여기까지 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피곤해서 약간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는데 자, 교재랑 잘 확인해서 정리해서 비교해 보시고요. 문제 풀 때 항상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확실하게 얘기 드렸으니까 잘 확인해서 문제 잘 풀어보시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